네, 작전 요구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기말 마지막 보강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강 영상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꾸준히 잘 들어오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다만 숙제는 조금 꼼꼼히 제대로 해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강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단원 협상인데 요번 단어는 진짜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아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만 제대로 꼼꼼히 잘 읽으신다면 틀릴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음악실 사용에 대한 바로 협상이에요. 이 협상이 바로 이번 영상의 메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협상. 자, 그렇다면 네, 갈래 역시 협상이에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밴드부와 지금 합창반이 이제 음악실 사용하는 것을 주제로 바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갈래는 협상. 자, 그리고 성격은 설득적, 논리적. 자,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자, 설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적어드리자면 설득이란 상대의 행동, 생각,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설득이야. 그렇다면 이 협상 담화가 왜 설득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다음 논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 자, 그렇다면 논리적이라는 건 뭘 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 이것도 역시 적어드리면요. 자, 논리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해요.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 바로 논리적인 글이라고 봅니다. 이 주장과 근거라는 단어 우리 지난 보강 영상에서 조금 다뤄봤던 내용 아닌가요? 자, 글의 종류에는 물론 이건 글이 아니라 담화 내용이지만 자, 글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이번 단어가 관련 없지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글의 종류. 첫 번째, 정보 전달 글. 그리고 두 번째, 설득하는 글. 세 번째, 감정 표현 글. 그리고 설득하는 글은 뭐와 뭐가 있다 그랬다? 바로 주장과 근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에 주장과 근거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 설득하는 글의 종류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요. 자, 맞아. 여기 제재 기간 읽어보면 자, 제재는 음악실 사용. 그리고 주제는 음악실 사용에 대한 바로 협상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뭐라 그랬어? 협상이라 그랬죠? 협상. 이 협상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협상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협상의 절차는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아봐야 돼. 자, 여기 중요합니다. 협상의 절차. 자, 여기까지 필기는 일단 싹 다 갈아보겠습니다. 필기하실 거 있으면 일시정지 해주세요. 그리고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협상의 절차에는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단계, 그리고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파악이 되지만 헷갈리는 게 몇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두 가지 정도?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도 별표 쳐가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협상의 시작 단계는 무엇을 하는 단계냐면 바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상대와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시작 단계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해결 가능한 건지 확인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밝히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상이란 게 뭐야? 내가 원하는 이익과 상대방이 원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게 바로 협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조정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얘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조정이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작 단계에서 위와 같은 역할들을 했으면 바로 조정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조정 단계예요. 아, 얘 입장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바로 조정 단계.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 자, 이거 시작 단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건 바로 조정 단계예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상대방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호 검토한다는 건 이 대안을 검토하는 거야.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제시하고 그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검토를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도 이것도 조금 이런 면에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대안 제시와 검토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조정 단계다. 그리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게 바로 조정 단계다. 자,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단톡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정 단계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은 바로 해결 단계예요. 자, 해결 단계는 그 위에 조정 단계에서 이제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최선의 해결책을 결론을 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결론을 내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땅땅땅. 이렇게 최선의 해결책을 결론을 내고 그리고 뭐 그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서 덧붙일 건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조정할 건 없는지 여기서 더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덧붙일 건 없는지 이거를 합의하고 해결을 하는 게 바로 해결 단계다. 즉 최선의 해결책, 최종의 해결책에 덧붙일 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그걸로 합의를 함으로써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단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타협과 조정이나 이 최선의 해결책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타협과 조정이라고 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조정 단계로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이 타협과 조정은 최선의 해결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정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 해결 단계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네, 여기까지 필기한 부분 다시 한번 갈겠습니다. 이 협상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각각의 각 절차에 따른 행동들이 다 우리 본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얘가 상대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대안이고 어떤 부분이 상호 검토하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최선 해결책인 건지 이거를 우리가 본문 속에 적용해 가면서 글을 읽어봐야 돼요. 따라서 이런 협상의 절차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원에서 확인합니다, 제가. 자,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교섭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섭 범위라는 건 그 자습서 페이지 2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페이지 206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요. 거기 협상 당사자 1, 2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목표점과 최종 양보점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목표점과 최종 양보점이라는 건 뭐냐? 앞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목표점이라는 건 각자 협상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바를 바로 목표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협상이 시작이 됐겠죠. 따라서 이 각자가 원하는 바를 바로 목표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양보점이라는 건 각자가 양보 가능한 범위까지를 바로 최종 양보점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최종 양보점이야. 그러니까 그림 페이지 206페이지 밑에 그림도 보시면 그 협상 당사자 1의 최종 양보점에 어떤 점이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점 이상은 이 협상 당사자 1도 양보가 불가능한 점인 거야. 딱 이 점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최종 양보점이고. 그리고 이 목표점과 최종 양보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교섭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교섭 범위란 목표점과 최종 양보점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교섭 범위라고 한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이어서 적어드리면 협상이라는 건 협상 당사자들의 교섭 범위의 교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교집합이라고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각자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섭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섭 범위의 교집합을 찾는 게 바로 협상이다. 거기 페이지 206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협상 당사자 1의 교섭 범위랑 협상 당사자 2의 교섭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맨 가운데, 한가운데. 거기 색칠 한번 쳐주세요. 그 색칠한 점을 찾아가는 게 바로 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용어가 조금 뭐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그 가운데 교집합이 바로 협상 가능한 지점이다. 자, 그리고 앞에 화면 보시면요. 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관점 이해하기,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뭐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듣기, 뭐, 아, 그랬구나, 저런 어떻게, 약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공감하며 듣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이제 양보점을 이제 좁혀가는 건데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피해볼 정도로 지나치게 양보하는 행위도 옳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이제 어느 정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는 거지,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양보하는 행위는 협상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호구예요, 호구. 아시겠죠?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양보하는 행위도 옳지 않다. 나는 착해, 나는 뭐 성군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협상이다. 자, 그렇다면 협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서 협상의 절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결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뭐 협상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둘 다
그 어떤 대회가 있어요. 밴드부와 그 재민이네 합창반 둘 다 대회가 있는데 둘 다 음악실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음악실을 뭐 누가 언제 어떻게 쓸 건지 약간 이런 거를 협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무슨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시작 단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시작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된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재민이. 여기 재민이의 발화를 보면 요즘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문제가 생긴 원인, 즉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적합하죠. 자, 그리고 다음 정현이는 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는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가 있대요. 그리고 게다가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어. 촉박해. 그래서 방과 후와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실을 자주 써야 된다. 즉, 이 정현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밴드부, 즉 정현이 속해 있는 밴드부의 입장이죠. 즉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음악실을 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밴드부는 재민이네 반이 무조건 음악실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밴드부가 연습 시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음악실을 재민이네 반이 사용하게 해주겠다. 즉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네가 우리 연습 시간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그냥 혼자서 읽기에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이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간만 유지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도 음악실을 쓸 수 있다. 라고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민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네는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 너네는 한 달이지만 우리는 보름 뒤다. 15일 뒤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보다 연습 시간이 2분의 1이 부족해. 그래서 너네보다는 우리가 더 급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민이네 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너네보다 조금 급하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봐라.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다. 그러니까 너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우리도 우리 것만 고집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재미있는 반의 최종 양보점이겠죠.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안 돼. 돌아가. 이게 바로 최종 양보점. 즉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최종 양보점을 제시하는 부분인 거야.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 가실 겁니다. 정신 놓고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작 단계에서 얘네들의 발화를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지금 쓱 읽어보세요.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자, 읽어보시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역시 댓글과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시작 단계는 이렇게 갈등의 원인 분석했고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도 제시했어요. 그리고 해결 가능성도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 가능성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각자의 목표점과 양보점이 드러나 있는 그런 발화들이었습니다.
이 밴드부 정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밴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이 밴드부의 정연의 목표점이겠죠. 정연이가 원하는 바. 그리고 그러면은 음악실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따라서 이 밴드부 정연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연습 시간 유지하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 반화점 내 재민의 양보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시작 단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작 단계 다음 무슨 단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여기 조정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정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좁혀나간다.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자, 그렇다면 그런 단계들이 각각 어떤 발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연이. 그러니까 앞에서 재민이가 그랬죠. 우리는 주정과 주말 시간 모두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거기서 정연이가 화가 난 거야. 흥분한 목소리로.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는 교내 대회지만 우리는 교외 대회야. 외부 대회야. 그래서 우리가 더 스케일이 크다. 근데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는 건 좀 너무하다.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음악실 청소는 우리가 다 했는데 밴드부가 다 했는데 너네는 갑자기 왜 갑툭튀하냐? 이렇게 정연이가 화가 났어요. 근데 협상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연히 좋은 태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토의든지 토론이든지 뭐 협상이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건데,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짓, 몸짓, 행동, 뭐 눈짓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언어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은 그 말과 관련이 돼 있지만 약간 말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색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조라든가 말투라든가 말투는 조금 아니죠. 수정할게요. 억양 대표적인 걸로 억양이 있겠네요. 약간 말의 높낮이 아니면 말의 크기 목소리 크기 약간 이런 것들이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이 보면은 흥분한 목소리라고 그랬잖아요. 흥분한 목소리로. 자, 그렇다면 얘는 비언어적 표현일까 준언어적 표현일까?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억양, 뭐 크기 그런 거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바로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그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자, 그렇다면 정연이 흥분한 목소리는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고요. 준. 그다음에 재민이. 이제 정연이가 갑자기 이제 화를 내니까 재민이도 당황했나 봐. 진정한 듯 손을 펼쳐내립니다. 자, 이거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손짓이죠. 손짓은 비언어적 표현이야, 준언어적 표현이야? 그렇죠.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자,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밴드부만 음악실을 사용하라는 법이 있냐? 그 음악실은 우리 학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음악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조정을 해보자. 그리고 다음 문장. 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전과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최소한 일주일에 4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악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민이가 바로 재민이네 반, 합창반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재민이네 반이 왜 재민이가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냐면 정연이에게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줘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근데 재민이의 발언은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가시는 분들은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민이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정연이 교내합창대회와 코앞이야 너희도 연습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태도.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 협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악기 연주까지 하려면 음악실이 필요하겠구나. 너희도 지금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밴드부 입장에서도 막상 마냥 양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밴드부는 아무래도 비교적 악기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드럼이라든가 뭐 전자 앰프라든가 이런 게 다 되게 무거운 장비들인데 그게 다 음악실에 마련돼 있다. 그리고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장비를 모두 옮겨야 된다. 음악실을 너네한테 뺏기면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할 때마다 계속 옮겨야 된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연이네 반이 음악실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밴드부가 음악실에서 연습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제가 발화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재민이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 이거 비언어적 표현이야 준언어적 표현이야?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죠. 고갯짓, 몸짓. 자, 네 말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역시 재민이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틀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3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4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자, 그렇다면 재민이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바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하는 역할 하나가 바로 대안 제시였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대안을 제시했다면 나는 그걸 무조건 수용해야 돼? 아니야. 바로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를 해봐야 돼. 과연 상대방의 제안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별로인지. 그래서 정연이 이런 검토를 합니다.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도 강사님이 오신대. 그래서 이 대안은 조금 수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연이가 네가 제안한 제안은 힘드니 내가 다른 제안을 해보면 그 제안이 바로 주말에 오후 4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해라. 바로 여기서 정연이의 대안이 제시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재민이도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복사가 안 되는군요. 자, 근데 검토 결과가 뭐야? 별로다. 왜냐하면 시간을 늦추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검토하고 역시 재민이가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의 4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도 양보를 해달라. 자, 그래서 정연이가 역시 검토를 하죠. 우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연습을 한다. 그래서 재민이가 약간 조금 여기서 오해를 해요. 그러면 주중에도 너네가 원하는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 시간에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오해를 하네.
그래서 정현이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검토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에 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는 뭐 밴드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약간 요런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이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대안들에 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자 일단 필기한 거 다시 한번 갈고요. 여기 밑부분 마저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는 마지막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음악실을 사용할게.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게 바로 이 밴드부와 그 재미있는 반의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정리를 해보면, 자 재민이의 첫 번째 제안 바로 위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주중 하루는 재민이네 반 합창반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중 요일은 대신 밴드부가, 즉 총 4일이겠죠? 주중은 5요일이니까 하루만 합창반, 나머지 주중 요일은 밴드, 4일은 밴드부, 그리고 주말은 재민이네 합창반이 다 먹는다. 이게 바로 재민이네 제안이었어. 근데 정현이네 밴드부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주말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도 강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현이가 검토를 한 후에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하죠. 자, 오전부터 4시까지는 이제 강사님이 오시니까 이 주말 4시까지는 밴드부가 먹고, 그리고 여기는 위의 내용과 변함이 없어요. 딱히. 그리고 주말에 4시까지는 밴드부가 먹을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너네 합창반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될 것 같아.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네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민이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조금 달라요, 내용이. 이 월화수목금 5일 중에 4일을 우리한테 내달라.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그리고 대신 주말은 밴드부가 다 먹고. 그래서 정현이가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뭐냐면 밴드부 연습은 매일 주중 포함해서 5시부터다. 다만 합창반에 맞춰서 조정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재민이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최종 제안이죠. 기존에는 이제 원래 매일 밴드부가 5시부터 연습이라고 했지만 밴드부가 조정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합창단이 이렇게 조정을 한 거야. 월화수목 주중 4일은 합창단이 5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리고 금토일은 다 밴드부에게 양보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재민이의 최종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자, 마저 못 읽으신 분이 있으면 네, 일시 정지하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우리 조정 단계를 이제 마쳤으니까 다음 해결 단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최선의 해결책을 이제 결론 내고 땅땅 결론 내고 여기에 붙일 건 붙이고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재민이의 마지막 대안이 바로 최선의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현이도 네, 이렇게 수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서 재민이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피아노 좀 빌려달라. 요구사항, 피아노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정현이가 오케이. 대신 너네가 청소를 해라. 언제까지? 청소년 밴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만 너희가 청소를 해라. 여기서도 역시 뭔가 요구사항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한 합의 내용이 바로 위에서 말했던 요구사항들과 네, 일치하고요. 그렇게 합의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협상 단계에서는 정말 별거 없어요. 일단은 협상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협상의 절차가 본문 속에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말 그대로 글 꼼꼼히 읽어보는 거, 그 대안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그거는 뭐 글을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약간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하면 정말 이 협상 단계는 어려울 게 없어요. 아시겠죠? 뭐 밑에 합의 내용은 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더 알아보기. 자, 토의와 협상을 비교하는 활동인데, 자, 일단 토의랑 협상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둘 다 설득입니다. 이 설득이라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만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의의 목적은 뭐냐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거야. 즉, 그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바로 토의예요. 하지만 협상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물론 문제 해결이라는 약간 공통적인 과정이 있지만 이 협상은 그 대안들을 조정을 해요. 그 조정을 함으로써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토의는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대안이 더 옳다. 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즉 조정의 과정은 없고 약간 선택의 과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조정보다는 선택이다. 어떤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안들을 선택을 하는 게 바로 토의야. 하지만 협상은 그 대안들을 서로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 나가면서 이렇게 뭐 고무줄처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자, 이 토의와 협상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참여 태도 중요해요. 토의는요, 협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참여자들끼리 이제 공통적인 대안을 도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조적이란 말이야. 하지만 협상은 물론 협력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로 기분 좋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약간 그 경쟁의 의미가 약간 조금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협상이란 건 뭐냐면 바로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이익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걸렸어요.
이런 이익이라는 약간 예민한 문제가 걸릴 만큼 살짝 경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이면서 협력적이다. 반면에 토의는 이익이 걸려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참여자 전부가 우리의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협조적이다. 이익이 걸려있지 않아. 우리 공동의 효과를 위한 거야. 공동체의 그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야. 하지만 협상은 개인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경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쟁점은 약간 제가 방금 말했던 참여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해결 방안 제시. 토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야. 그게 바로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공동체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함께 해결하는 게 바로 토의의 목적인 반면에 협상은 제가 뭐와 관련이 돼 있다고 했어요? 이익. 상대방과 나의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느냐를 바로 목적으로 하는 게 협상이에요. 즉 상대방의 이익을 너무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게 바로 협상인 거지. 그래서 상호 이해 득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협상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너무 무조건 양보를 안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호구처럼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 협상은 나의 이익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의 특징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한 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협상에 관한 보강 영상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꼭 풀어주시고요. 그 진짜 협상 단계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한 절차 단계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글만 꼼꼼히 읽으면 정말 실전 문제에서도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꼭 열심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번 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5단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특히 그 방언 쪽. 그 방언 쪽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백발백중 이제 문제 해설을 같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할 건데 그 백발백중 문제 해설하면서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알아둬야 될 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진짜 뭐 방언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점은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언어 예절 이런 것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뭐 시간 표현, 누핀 표현, 뭐 인용 표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쓱 전체적으로 크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강 영상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꼭 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